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피 등록되어 있고요. 028050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대형주를 알아보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업입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조선주가 떴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삼성중공업과 유사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래가 삼성중공업의 분봉 3분봉이고요. 위가 삼성 엔지니어링의 3분봉인데 보시면 정말 유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설계 이런 분야를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건가? LNG선 설계는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움직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사업 분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정보부터 한번 보고 가실까요? 먼저 매출액을 보시면 2017년에 올랐던 매출액이 살짝 줄었다가 2019년에 6조 3천억, 6조 4천억 정도로 올랐습니다. 일단 사업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숫자만 보고 가도록 하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017년에 유달리 작았고요. 당기순이익에서도 보여지듯이 2017년에는 적자였지만 2018년에 흑자 전환을 하고 그리고 2019년에는 매출에 걸맞는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죠. 사업보고서의 개요를 보게 되면 플랜트 전 분야에서 종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전 분야에서 파이낸싱, 그러니까 금융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에 이르는 정말 턴키 방식의 플랜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인데요. 아래에도 나와 있다시피 가장 포커스하고 있는 것이 화공 플랜트이고 그 외에 비화공 플랜트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사업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에서도 화공 부분을 따로 떼낼 만큼 화공 부분에 역량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화공 부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공 부분과 비화공 부분을 보게 되면 비화공 부분의 주요 고객은 대부분이 삼성의 계열사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공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아람코도 있고 그 외에 오일 및 화학 컴퍼니들이 있습니다. 매출의 비중을 보도록 하죠. 매출의 비중을 보게 되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화공보다 비화공의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이것을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항상 비화공이 더 높았던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비중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밸런스가 맞는 수준이었고 이거는 추세에 따라서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플랜트이다 보니까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전체에서 국내 매출이 한 3분의 1 정도 2019년에 차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았던 부분은 아시아 쪽과 그리고 중동 쪽이 좀 많았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고객으로 보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아부다비 오일 리파이닝 컴퍼니가 전체 매출의 15% 정도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30%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전기를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22%나 됩니다. 삼성전자의 비중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전기에도 그리고 2019년 단기에도 유지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플랜트이다 보니까 수주 상황도 함께 공시해 놓고 있는데요. 관급인 시청도 있지만 대부분 민간인 삼성전자, 삼성의 계열사의 플랜트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의 계열사가 아닌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를 보게 되면 베트남도 있고 볼리비아, 미국, 말레이시아 다양한 국가에서 수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까지 보더라도 저희가 의아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과연 오늘 주가 흐름처럼 삼성중공업의 수주와 삼성 엔지니어링의 매출이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를 보고 다시 수급으로 가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어쨌거나 삼성 엔지니어링에 투자를 하려면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업 가치를 좀 이해를 하긴 해야 되니까 숫자를 보게 되면요. 일단 자산은 매출과 다르게 좀 줄었습니다. 이 자산이 줄어들었던 부분 중에서 보게 되면 매출 채권이나 미청구공사 혹은 미수금 이런 내용들이 좀 줄었는데 이것들은 받을 돈들을 받았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좀 늘어난 부분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이 늘어난 부분 이런 것들로 저희가 충분히 대체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 늘어난 유동자산으로 보자면 선급금이 있습니다. 공사 진행을 위해서 이미 집행한 돈이 많다는 거니까 계속해서 공사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변함이 없는 수준이고요. 부채의 경우는 좀 줄어들긴 했는데 아무래도 플랜트이다 보니까 반드시 부채가 줄어든 것만 가지고는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파이낸싱을 해야 되니까요. 그럼 손익계산서를 보도록 하죠. 앞에서 먼저 봤던 것처럼 매출액은
증가 추세로 전환을 했는데 매출 원가를 보면 앞에서는 90% 수준이었는데 지금 80%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판관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많이 비중이 늘었고요. 그래서 2019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천억 가까이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이 많은데요. 이 부분들 자세히 보게 되면 금융 이외의 활동으로서 외환 차익과 외환 차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의 다 유사하게 유지가 돼서 결국에는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이 거의 동일한 수준인 2,800억대, 2,900억대 이렇게 맞춰서 운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 수익과 금융 비용에서도 보시면 외환 차익과 외환 차손이 거의 유사한 숫자가 되죠. 아마 이 부분은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 순이익의 경우에는 지난번 회계 연도에 별로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계 연도에는 상대적으로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도 무려 4배에서 5배 수준에 달할 만큼 많이 올랐고요. 하지만 저희가 궁금했던 것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이 왜 같이 움직이나 라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을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면 위쪽이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아래가 삼성중공업입니다.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도 일봉에서도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저희가 앞에서 이제 사업보고서에서 봤듯이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과 좀 더 실물 경제에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였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여기가 삼성 엔지니어링의 일봉 주가 흐름이고요. 아래가 삼성전자의 일봉 주가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좀 더 플럭추에이션이 심해 보이긴 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보니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중공업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대형주의 움직임이 유사하게 움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정말 삼성전자와 유사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앞으로 주가의 흐름을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닥은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대형주들이 오르고 있으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내일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형주로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새로운 주식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